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의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이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훈련에 밝은 표정으로 참여했습니다. PSG는 19일 구단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낭트전 승리 후 다음 날의 훈련 세션이라며 낭트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팀 훈련에 참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아슈라프 하키미 등 주축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강인 또한 밝은 표정으로 간단한 패스 훈련에 임하며 회복에 집중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한 PSG는 이날 23번째 생일을 맞은 이강인을 위해 이강인 선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강인을 향한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대표팀 내분설에 휘말렸는데요.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영국 더선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탈락하기 하루 전 팀 동료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이 탈구됐다. 어린 선수들 중 일부는 탁구를 즐기기 위해 밥을 빨리 먹었고 식사 자리가 팀 결속 기회라고 생각한 주장 손흥민은 이에 불만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문제 삼은 후배 중에는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대한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더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연합뉴스는 사건 당시 이강인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등 어린 선수들이 따로 일찍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늦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 후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손흥민은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이강인이 이에 반발해 맞대응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고 일부 고참급 선수들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직후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축구팬들께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24시간 후에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는 것에 주목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에 디스패치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강인이 반격했다.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린 것. 손흥민은 피할 겨를도 없었다. 얼굴에 그대로 맞았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강인 법률대리인 서훈 측은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축구팬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금일자 디스패치 기사 등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부득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디스패치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다라고 해명하면서 그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에게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장문이 나오고 연합뉴스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다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이 닿았다는 것인지 등 당시 상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서훈은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이강인이 스스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SNS 등 수단으로 직접 나서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은 결장했습니다. 지난 18일 낭트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61분간 활약하며 키패스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60개를 시도해 54개를 성공시켜 9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정적 기회도 2회 제공했습니다.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선발 출전한 공격수 중에서는 1위였습니다. 교체 자원까지 포함하면 음바페에 이은 2위였습니다. 소파스코어도 7.3점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낭트전을 무사히 마친 이강인은 다음날 회복훈련 세션에 참여하며 26일 예정된 스타드 렌과의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서운이 밝힌 대로 아직까지도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낭트전을 앞두고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특별한 이슈 없이 아시안컵에서 뛰었고 높은 수준 경기력을 펼쳤다고 칭찬했다. 또 프랑스 언론은 잉글랜드와 달리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언론은 최근 불거진 음바페 거취에 더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낭트전에 앞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 오는 7월 팀을 떠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합의되진 않았지만 음바페는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의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조건은 음바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로마노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에게 계약 조건을 보냈으며 2년 전 음바페에게 했던 제안보다 훨씬 낮은 연봉이다. 파리 생제르맹과 제안한 수준에 비해서도 낮다. 레알 마드리드는 계약 직전까지 조심스럽고 침착한 상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1차 사과문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었고 축구팬들에게만 죄송하다고 밝히고 있고 손흥민을 특정하지 않고 형들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공식 발표를 통해 확실하게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사과를 통해 정확하게 매듭 짓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협회 정몽규와 수뇌부는 이 사단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책임까지 물어 일괄 사퇴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